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안은 흐리고 낮 최고 기온이 17, 18도에 머물렀고 내일부터는 강원도 전역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도 전역에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24일엔 대관령과 태백 지역엔 2도, 강릉은 6도까지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특히 설악산을 비롯한 산지는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다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옥계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가능성을 짚어보는 포럼이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옥계항 개발 가능성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옥계항의 개발과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까지 항만 기본계획 수정 기능 변경에 옥계항의 컨테이너 부두 내용 포함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는 3만 톤급 한선석 개발, 5만 톤급 한선석 증설이 목표입니다. 2045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신항만 건설 수준인 10만 톤급 8선석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4차항만 기본계획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저희가 지금 수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컨테이너 부두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강릉의 옥계항도 추후에 부산항과 같은 강릉시의 이러한 옥계항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는 강원권 항만 물류 운송 네트워크 비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옥계항 개발 계획이 제시됐고 강원도 항만 수요 예측 등의 주제 발표와 친환경 물류 수송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항만 물류 추세를 봤을 때 옥계항의 개발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강원권으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그 관련된 수요들이 점차 증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릉 옥계항과 20km 이내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 묵호항의 3단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기능 중복과 수요 분산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등은 줄이고 항구 건설로 인한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꼼꼼한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반려되자 강원도가 지역별 재원 조달 시점을 동해시는 1단계, 삼척시는 2단계로 나눠 재심사를 신청해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에는 산업진흥센터와 실증 테스트 베드가 구축되고 삼척시에는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플랜트가 구축되는 등 2028년까지 3천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해지하고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 안에 남은 16억 원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이강원을 새로 인수한 기업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광이 일찍 문을 닫게 된 태백과 삼척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계획 중인 굵직한 대체 산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대체 산업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문을 닫은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 태백시는 이곳 5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 4천억 원을 들여 대체 산업인 청정 메탄올 생산 시설을 포함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정 메탄올은 산림 등에서 포집해 전기 분해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에너지입니다. 주로 선박 등의 운송수단 연료로 사용되는데 탄소 배출이 적어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태백시는 2028년부터 연간 2만 2천 톤가량의 청정 메탄올을 생산한다는 목표인데 직 간접 고용 규모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태백시를 청정 메탄올 신산업 시범 도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 예타 심의 중인데요. 올해 말까지 예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삼척시는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의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 역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로 현재 서울의 대학병원에 유일하게 설치돼 있고 부산에 추가적으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1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300억 원을 들여 중입자 치료기를 갖춘 암치료센터와 재활시설, 휴양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다.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는 1년가량 걸리는데 최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과가 늦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올해 안에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설계부터 개원 시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프로젝트 용역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불발된 만큼 대체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기 전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킬 대책도 빨리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최근 동해선 경의선 폭파와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 속에 강원 접경지 안보관광 중단 위기에 이어 최전방 출입 통제로 주민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평화가 안보고 경제라며 북한과 자극적인 말폭탄 돌리기로 한반도를 화약고로 몰고 가는 행위를 멈추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강원경찰청이 오늘 기념식을 열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경찰에게 감사와 표창을 전했습니다. 경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천문화재단 전명준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한림대 김경태 교수 등 2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강원도청 정보화정책과 이정현 주무관 등 3명이 강원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또 치안에 힘쓴 직원 10명이 정부 포상과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